신사의 나라 영국은 어떻게 마약 딜러가 되었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의 서막.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전쟁. 영국의 양심이라 불렸던 정치인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이 전쟁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자 신사의 나라를 자처했던 대영 제국. 그들이 지구 반대편 중국 청나라를 상대로 일으킨 이 전쟁의 명분은 충격적이게도 마약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아편전쟁이라 부릅니다. 교과서에서는 간단히 배웁니다. 영국이 청나라에 아편을 팔았고 청나라가 이를 단속하자 전쟁이 났다. 하지만 이 간단한 문장 뒤에는 자본주의의 탐욕과 제국주의의 오만이 뒤엉킨 거대한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왜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거대 마약 카르텔을 조직했을까요? 은은 어떻게 세계의 운명을 바꿨을까요? 그리고 동양의 자존심이었던 청나라는 왜 최신식 증기선 한 척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을까요? 오늘은 홍차 한 잔의 나비 효과가 불러온 피의 역사, 신사의 가면을 쓴 마약상 영국과 잠자는 사자 청나라의 첫 번째 충돌, 아편전쟁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국의 고민. 홍차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다. 이야기의 시작은 엉뚱하게도 홍차입니다. 18세기 영국은 홍차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왕실부터 노동자까지 눈만 뜨면 차를 마셨죠. 차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이 차가 전량 중국 청나라에서만 생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권륭제가 다스리는 전성기였습니다. 청나라는 무역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넓고 물자가 풍부해 필요한 게 없다는 시기였죠. 하지만 영국 상인들에게 딱 하나, 광저우라는 항구만 열어주며 엄격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싶으면 오직 은으로만 결제해라. 영국은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랑인 모직물이나 면직물을 가져가도 중국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중국은 더 좋은 비단과 면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영국은 차를 사기 위해 막대한 양의 은을 중국에 퍼부어야 했습니다.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영국의 국고는 텅텅 비어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홍차 마시다 나라 망하겠다. 영국 동인도회사는 고민에 빠집니다. 중국인들이 환장할 만한 물건이 없을까? 은을 다시 회수해 올 수 있는, 한 번 빠지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물건. 그들의 눈이 향한 곳은 식민지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악마의 꽃 양귀비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악마의 세일즈, 삼각무역과 중독된 제국. 영국은 소름 끼치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삼각무역입니다. 영국은 인도에 면직물을 판다. 인도는 그 돈으로 양귀비를 재배해 아편을 만든다. 그 아편을 중국에 몰래 팔아 은을 회수한다. 그 은으로 다시 중국의 차를 산다. 이 완벽하고도 사악한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약용으로 소량만 들어오던 아편이 19세기에 들어서자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영국 상인들은 뇌물을 써가며 중국 관리들을 매수했고 아편은 광저우를 넘어 중국 내륙 깊숙이 퍼졌습니다. 청나라는 순식간에 병들어갔습니다. 고관대작부터 말단, 병사, 심지어 내관과 궁녀들까지 아편 파이프를 입에 물었습니다. 군인들은 창을 들 힘도 없어 비틀거렸고 관리들은 아편 살 돈을 마련하려 백성을 수탈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경제 붕괴였습니다. 아편 대금으로 막대한 은이 영국으로 빠져나가자 은값이 폭등했습니다. 은으로 세금을 내야 했던 농민들은 파산했고 국가 재정은 파탄났습니다. 영국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무역 적자가 흑자로 돌아섰으니까요. 그 흑자는 중국인들의 썩어가는 폐와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호랑이의 등장. 임칙서의 결단. 청나라 황제 도광제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중화제국이 멸망한다.
그는 조정에서 가장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인물 임칙서를 흠차 대신으로 임명해 광저우로 보냅니다. 가서 아편을 뿌리 뽑고 오라. 실패하면 돌아올 생각 마라. 1839년 3월 광저우에 도착한 임칙서. 그는 오자마자 영국 상인들의 거주지를 군대로 포위해버립니다. 물과 식량 공급을 끊고 외쳤습니다. 가지고 있는 아편을 모두 내놓고 다시는 아편을 팔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겠다. 영국 상인들은 처음엔 코웃음 쳤습니다. 돈 좀 쥐어주면 물러가겠지. 하지만 임칙서는 뇌물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며칠을 굶은 영국 무역감독관 찰스 엘리엇은 항복합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아편 2만여 상자를 임칙서에게 넘깁니다. 1839년 6월 3일 역사적인 후몬 소연이 벌어집니다. 임칙서는 압수한 아편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연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독될까봐 바닷가에 구덩이를 파고 석회와 물을 섞어 화학적으로 분해해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무려 23일 동안이나 아편 씻은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중국인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악마의 물건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 바닷물은 저 멀리 영국 의회까지 흘러가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고 맙니다. 의회의 논쟁, 그리고 개전. 국기를 보호하라. 아편 몰수 소식은 런던에 전해졌습니다. 영국 의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유재산인 아편을 강제로 빼앗다니. 이건 대영 제국에 대한 모욕이다. 자본가들과 무역 로비스트들은 당장 함대를 보내 응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30세의 젊은 의원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피를 토하며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무엇을 파괴했습니까? 독극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약을 팔기 위해 전쟁을 하려 합니까? 나는 이보다 더 부도덕하고 이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영국의 국기가 저 더러운 아편 밀매를 보호하기 위해 휘날려야 합니까? 그러나 당시 외무장관 파머스턴은 냉혹했습니다. 이것은 마약 문제가 아니다. 영국 시민의 재산권과 안전, 그리고 자유무역의 문제다. 저 오만한 청나라에게 문명국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결국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찬성 271표, 반대 262표. 단 9표 차이. 역사상 가장 더러운 전쟁은 민주주의라는 절차를 통해 승인되었습니다. 충격과 공포. 네메시스호의 등장. 1840년 6월 영국 원정군이 중국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청나라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저 오랑캐들의 배는 튼튼하지만 둔하다. 우리가 화공으로 공격하고 병사들이 뛰어올라 백병전을 벌이면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산업혁명이 낳은 괴물, 증기선의 존재를요. 영국 함대에는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신식 철갑 증기선 네메시스호. 그리스 신화 속 복수의 여신의 이름을 딴 이 배는 바람이 없어도 증기기관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였고 얕은 강물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전투는 학살이었습니다. 청나라의 구식대포는 사거리가 짧아 영국 배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영국의 함포는 정확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네메시스호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로켓포를 쏘아대자 청나라의 정크선들은 불타는 성냥갑처럼 부서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전술의 차이였습니다. 영국군은 사정거리가 긴 라이플총을 들고 질서정연하게 사격했지만 청나라군은 부적을 붙이고 칼과 활을 들고 돌격하다 쓰러졌습니다. 종이호랑이. 수천 년간 동양의 패자였던 청나라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임칙서는 유배를 갖고 청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영국군은 양쯔강을 타고 올라가 난징을 위협했습니다. 청나라의 숨통을 조인 겁니다.
굴욕의 조약, 홍콩의 탄생. 1842년 8월 결국 청나라는 백기를 듭니다. 영국 군함 코널리스 함상에서 맺어진 난징 조약. 이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내용은 처참했습니다. 홍콩을 영국의 영구히 넘긴다. 하량, 광저우,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한다. 전쟁 배상금과 몰수된 아편값 약 2,100만 달러를 물어낸다. 공행, 무역 독점 상인 제도를 폐지한다. 이 조약으로 홍콩이라는 도시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엔 해적들이나 숨어 살던 바위투성이의 작은 섬. 영국은 이곳을 동양 침략의 전초기지로 삼았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조약문의 아편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영국도 쪽팔렸던 걸까요? 아니면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힘으로 팔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결국 아편 무역은 묵인되었고 이후 중국은 더욱 깊은 마약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홉표 차이가 만든 잔혹한 역사. 아편전쟁. 그것은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산업화된 서양 문명이 늙고 병든 동양 문명을 무력으로 짓밟은 세계사의 거대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임칙서의 강직함도, 청나라 병사들의 애국심도, 증기선과 대포, 그리고 자본주의의 탐욕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의 9표 차이. 그 근소한 차이가 중국인 수천만 명의 삶을 파괴했고 동아시아 전체를 제국주의의 먹잇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이 보여준 가장 야만적인 두 얼굴. 홍차의 향기 뒤에는 아편이 매캐한 연기와 역사의 비린내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도덕 없는 자본, 힘없는 정의가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지. 아편전쟁은 18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